141페이지 펴주세요. 보겠습니다.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에서 전체 30명이고 이 중에서 10명이 합격자예요. 같이 표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란 얘기야? 20명이란 얘기예요. 자,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하세요. 자, 지금 합격자랑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모르니까 얘네를 각각 X점, Y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전체 30명에 대한 평균 점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합격자는 한 사람당 X점씩 받았지. 10명이죠. 그럼 이 10명의 점수의 총합은 뭐가 될까? 10X가 돼. 불합격자의 점수의 총합은 20Y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점수를 전부 다 더해서 30으로 나눠준 게 전체 인원의 평균 점수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표 채워두고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X죠. X는 불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 Y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33점을 빼줘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Y지. 얘는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 이거 위아래 혹시 10 나눠서 적어줄 수 있을까? 그 얼마가 돼요? 3분의 X 더하기 2Y라고 써도 될까?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다. 다음과 같이 식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럼 식을 정리해봐야 하는데 아래 있는 식 먼저 정리해볼게. 양변에 얼마 곱해서 정리해볼까? 3 곱할까요? 그럼 얘가 3Y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7 적을 수 있겠지. 얘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해봐. 그 2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7이 됐어요? 그 위에 있는 식이랑 보니까 가감법으로 풀 수 있을까? 위에 있는 식도 2Y 좌변으로 넘겨서 적어볼게. 그럼 얘가 X 빼기 2Y는 마이너스 33. 2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X 미안해 넘기면 마이너스 2Y구나. 2X 마이너스 2Y 2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7. 두 식을 빼줄 수 있겠네 이렇게. X에서 2X 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27 빼면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6. 그럼 X가 식을 근데 잘못 넘겼구나 여기가.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인데 잠깐만 다시 적어볼게.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7이네요. 마이너스 X 얘도 잘 그렇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7. 다시 적어볼게.
얘가 x-2y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7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더해볼 수 있겠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0 y가 얼마 됐어요? 60점 된 건가? 불합격자의 평균이 몇 점? 60점. 그럼 합격자의 평균은 여기 대입시켜요? 2 곱하기 60하면 120이네? 120에서 33 빼면 얼마 됐을까? 87점이 되겠죠? x, y 구했고 내가 구해야 될 건 전체 평균이에요. 그럼 전체 평균 대입시켜볼게. 얘가 3분의 x 더하기 2y니까 3분의 87 더하기 2 곱하기 60 그럼 얘 얼마 됐어요? 3분의 120에 87 더하니까 207 이렇게 나눠주면 몇 점 됐지 이거? 69점.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69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7번 보세요. 자, 어느 지역의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대요. 그림을 그려보면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까지 가는 버스가 있대요. 이렇게. 이 버스의 구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대요. 공원에서 이 버스를 탄 승객이 50명이고 자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펼쳐볼게. 여기서 50명이 탔어. 그리고 쇼핑몰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은 45명이었대요. 이때 미술관에서 버스를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은 각각 몇 명인지 물어봤죠. 미술관에서 버스를 탄 사람의 수를 X명이라고 했고 내린 사람을 Y명이라고 한번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녕 서우야. 교지랑 답지 들고 빈자리 들어가서 앉으니까. 이 버스의 승차권 전체 요금이 69,800원일 때, 자, 계산 먼저 해볼게요. 금액부터 한번 계산해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 X명에서 탔다는 건 이 X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미술관에서 타면 어디서 내리는 거지? 쇼핑몰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X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Y명이 내렸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탔을까? 공원에서 탄 거지. 그럼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사람이 Y명인 거죠. 그럼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쭉 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그치 50명에서 내린 사람을 빼요. 일단 내린 사람이 몇 명이야? X명? 그 다음에 새롭게 탄 50에서 X만 50에서 Y만 빼주면 될까요? 이렇게? 공원 쇼핑몰까지 곧장 가는 사람은 공원에서 탄 사람이 50명인데 이 중에서 중도에 내린 사람이 몇 명이야? Y명이 내렸어? Y명을 제외하면 전부 다 쇼핑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같이 요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800원 내는 사람이 몇 명? Y명이죠. 그 다음 1000원 내는 사람이 X명. 그 다음에 공원에서 쇼핑몰로 바로 가는 사람은 1,400원. 얘가
합쳐서 얼마가 됐어? 69,800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인원수 45명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전체 50명 중에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새롭게 탄 사람은 더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 몇 명 된 거예요? 45명이 된 거지.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식은 일단 분배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어? 100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 2개를 먼저 지워줄 수 있지. 그리고 식을 정리해보면 8y 더하기 10x 14를 분배해서 곱하면 700 마이너스 14y가 698이 되죠. 맞나요? 첫 번째 식부터 정리 더 해볼게. 그럼 얘가 10x 마이너스 6y는 700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 됐을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얘 보니까 2로 나눠줄 수 있네요. 5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정리해볼게. 얘는 x 빼기 y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5가 된 거죠, 이렇게. 가각법 쓰려면 두 번째 식에다가 3 곱해서 적어볼까? 얘는 그대로 5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식에 3 곱하면 3x 빼기 3y는 마이너스 15. 부호가 같으니까 두 식을 빼야 되는 걸까, 이렇게? 소호 보고 있어? 그럼 얘가 2x가 얼마 됐어요? 14. x가 7이겠고요. y는 대입시키면 돼? x에 7하면 y 얼마 됐어? 12가 된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은 모두 몇 명인지 물어봤죠. 합쳐서 몇 명? 19명 된 건가요? 그 다음에 888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 6개만 남았대요. 정삼각형 한 면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 한 면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x개라고 한번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y개라고 두고 한번 식을 세워볼 거야. 그러면 내가 전체 사용하는 이 흰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한 변에 x개씩이지. 그럼 얘가 x를 더하니까 3x인데 이렇게 개수를 세면 중복되는 게 생겨? 몇 개가 중복되지? 3개, 양 끝에 3개가 중복되죠. 빼기 3 해주면 될까? 그 다음 검은 바둑돌 개수는 y가 4개인데 그럼 4y에서 4개가 붙이니까 4y 빼기 4 해주면 돼요. 이렇게 두고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전체 65개의 바둑돌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더하고 남아있는 바둑돌이 몇 개라고 했어? 6개지. 얘까지 다 더한 게 전체 65개랑 같아져야 하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x개를 얘기하는 거죠. x는
바둑돌 개수 y의 2배보다 8만큼 적다라고씩 세워볼 수 있겠지? 이때 전체 흰 바둑돌 개수 물어봤어요.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 정리해봐. 3x 더하기 4y는 여기 있는 상수들 계산하면 얼마 되지? 마이너스 1 돼요? 그 우변으로 넘겨주면 얼마 된 거야? 66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강법 쓸 거거든? 아래에 있는 식을 위에다가 뭐 대입법 써도 되고, 만약에 가강법 쓴다고 하면 그냥 y를 소거해 볼게. 얼마 곱하면 될까? 2 곱해주면 돼. 그리고 넘겨줄게.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두 식을 위아래 더해보세요. 그게 얼마 됐어요? 5x가 50, x 흰 바둑돌은 한 줄에 10개, 검은 바둑돌은 대입시켜보면 될까? x에 10 들어갔어. 이게 넘어가면 18이죠. 2y가 18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y는 얼마? 9가 된 거지. 얘는 한 줄에 9개, 얘는 한 줄에 10개란 얘기지.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용된 전체, 여기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 물어봤어? 그럼 내가 사용된 흰 바둑돌과 사용 안 한 게 몇 개였어? 6개까지 더해서 적어줘야 돼. 그래서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전체 3x-3에서 사용 안 한 6개까지 더해줘야겠지. 3x 더하기 3. 근데 x가 10이었으니까 전체 몇 개 됐어요? 33개가 되겠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와 여자 수의 비가 4대 5예요. 그리고 1차 합격자 중에서 2차에 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는 3대 7이 된대. 불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와 여자 수의 비는 21대 23이래요.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일 때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자, 같이 표에 한 번씩 채워볼 건데 1차에서 합격한 남자와 여자 수의 비가 몇 대 몇이래? 4대 5지. 그럼 이렇게 채워볼 수 있을까? 4대 5니까 합격한 남자를 4x명이라고 두면 여자는 5x명이라고 써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와 여자 수의 비는 몇 대 몇이래? 3대 7이죠. 그럼 얘도 문자를 사용해서 3y명 그 다음에 7y명 적어볼게요. 이때 불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와 여자 수의 비. 여기서 불합격은 뭘 포함하는 걸까? 이 차 얘기하고 있었지. 2차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지금 21대 23이라는 얘기죠. 근데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이래. 그러면 내가 얘를 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제 인원수를 구할 수 있을까? 50명 중에 전체 3대 7이야. 그럼 실제로 2차 합격을 한 남학생은 몇 명인 거예요? 50명 중에 10분의 3이니까 15명? 여자는 몇 명이라 할 수 있어? 35명이겠죠. 그럼 내가 또 구해야 되는 건 2차 불합격자거든. 얘네는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래? 21대 23이래요. 얘네를 21y명, 23y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지금 1차 합격자 중에는 뭐가 있어? 2차를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 1차 합격한 4x는 2차에 합격한 15명과 불합격한 21y명을 포함하는 거지.
2차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2차를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을 더해야 전체 1차 합격자 수랑 같아지는 거지. 그럼 여자도 한번 해볼까요? 5x는 35랑 23y를 곱해야 같아지겠죠. 1차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체 나눈 9x가 지금 궁금한 거지. x 구해볼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 볼 건데 지금 문자를 y를 소거하기엔 숫자가 너무 크잖아. x를 소거해 볼까? 얼마 곱할까요? 위에다가 5, 4. 그럼 얘가 20x는 5 곱하면 75 더하기 5를 곱하면 105y. 아래에 있는 식에는 4를 곱해요. 20x는 4 곱하면 140 더하기 4 곱하면 92y가 되겠죠. 위아래 식을 빼면 어떻게 됐어? 0은 75에서 140 빼면 얼마 됐을까? 마이너스 65 플러스 13y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13y가 얼마가 된 거야? 65. y가 얼마 됐어요? 5가 된 거지. y 자리에 여기에 5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x는 둘 중에 하나 대입시켜 위에 있는 식에 넣어볼까요? 4x는 15 더하기 21 곱하기 5. 21 곱하기 5가 얼마야? 105죠. 여기에 15를 더하면 120. x는 얼마 됐어요? 31. x 자리에 30. 그래서 1차에 합격한 전체 지원자 수는 몇 명이겠어? 남자 여자 합쳐서 270명 됩니다. 선생님 문자를 이렇게 썼는데 내가 꼭 이렇게 안 두고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합격자 선생님은 4대5 비율로 했는데 뭐 1차 합격자를 내가 뭐 x명 얘를 y명 두고 풀어도 되나? 그러면 얘가 지금 4대5 비율이니까 얘는 4분의 5x 이런 식으로 두고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어떤 거로 뒀는지만 제대로 확인해주면 될까요? 그 다음에 890번 보세요. 자, 연우와 하민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4계단 올라가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표에다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이긴 사람은 플러스 4 위로 4계단 올라가. 진 사람은 한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고요. 비기는 경우에는 모두 다 2계단씩 올라가기로 했대요. 이렇게. 자, 가위바위보를 총 20번 해서 연우는 처음보다 37계단을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민이는 처음보다 27계단 위로 올라가 있었대요. 이때 연우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어요. 연우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하면 연우가 이겼다는 건 하민이 기준에서 어떻게 된 거야? 진 게 되는 거죠. x번. 그 다음에 연우가 진 걸 내가 y번이라고 하면 하민이가 이긴 게 y번이 되겠지. 그리고 비긴 횟수는 우리가 게임을 총 몇 번 했대? 20번 했다고 했죠. 내가 새로운 문자를 쓰지 말고 비긴 횟수는 20에서 x랑 y를 더해서 빼주면 되겠지? 20에서 x 더하기 y를 빼주고 비긴 거는 둘 다 횟수가 똑같겠지. 이렇게. 그럼 각각의 점수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연우부터 해볼게. 4계단 올라가 있었어. 플러스 4x. 비길 때마다 둘 다 2계단씩 올라간대요. 2를 곱하기 해줘야 되지. 40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질 때마다 한 계단씩 내려간대. y번 지니까 마이너스 y로 쓰면 돼. 얘가 전체 37계단 올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민이 계산해볼게. 자,
4개 단씩 y번 이겼고요. 2번 비겼지? 똑같이 2를 곱하기 해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질 때마다 한 계단씩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27계단 올라가 있었대. 요거 계산해줘야겠죠. 자, 위에 있는 식부터 정리해볼까요? 4x고요. 이거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지. 그러면 2x가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y 계산하면 마이너스 3y가 돼요. 그 다음에 상수 계산해봐. 얘 40이고요. 오른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랑 같아져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도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죠.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2y니까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2y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상수는요. 40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 됐어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x, y 구할 수 있을까? 연과 이긴 횟수. 요 10 적어두고 좀 이따 계산해보고 뒤에 8, 9, 1까지 마저 보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891번 볼게요. 지금 미나가 헬스장에서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유산소는 18%, 근력 운동 시간은 22% 늘려서 전체적으로 20%의 시간을 늘렸대요.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일 때 이번 달 운동 시간을 물어봤어요. 이번 달 유산소 시간. 자, 우리 이렇게 지난달이랑 이번 달, 과거랑 현재를 나올 때는 문제에서 이번 달 현재에 대한 값을 물어봤어도 우리는 무조건 과거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거거든. 지난달에 유산소를 X시간 했다고 한번 해보고 근력을 Y시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 달에는 지금 유산소를 18% 늘렸지. 그럼 X에서 늘린 거야. 전체 18% 100분의 18X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근력은 22% 늘어나? 그럼 Y에다가 100분의 22Y를 더하면 돼요. 그랬더니 올해는 지금 이번 달에는 12시간이 된 거지. 이렇게. 자, 이번 달에 유산소 시간을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지난달에는 얼마야? X 더하기 Y 시간이었던 건가? 이렇게? 네. 그러면 얘 가지고 10을 한번 세워볼 건데 전체적으로는 몇 %가 늘어난 거예요? 운동 시간이? 20%만큼 늘어난 거래? 그럼 여기 자리에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기존에 내가 X 더하기 Y만큼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X 더하기 Y의 20%만큼이 추가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 여기 있는 이번 달에 있는 시간들 다 더해서 얘랑 같아진다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딱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에 대해서만 식을 세울 거야. 100분의 18x 늘어났고요. 100분의 22y 늘어나서 x 더하기 y의 20%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맞나요? 100분의 18x랑 100분의 22y를 더했더니 x 더하기 y의 20%만큼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번 달에 전체 운동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야? 얘는 여기 있는 걸 다 합쳐주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x 더하기 y의 전체에서 20%가 늘어나면 전체 120%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x 더하기 y의 120% 100분의 120을 곱한 게 전체 몇 시간 됐어요? 12시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식 정리해주면 될까? 위에 있는 식부터 정리해볼게. 얼마 곱할까? 100. 네. 그럼 얘가 18x 더하기 22y는 100 곱하면 20을 분배해야 되지? 20x 더하기 20y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얘는 일단 위아래 10은 약분 가능하죠. 그리고 얼마 곱할 수 있어? 10 곱할 수 있을까? 그럼 얘가 12 곱하기 x 더하기 y는 10을 곱하면 120이랑 같아지겠죠. 10 마저 정리해 볼게요. 위에다 적어볼게. 자, 넘겨봐. 20y를 좌변으로 넘기면 2y 되죠. 18x를 우변으로 넘기면 2x야? x랑 y가 서로 어때? 같아졌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식에다 넣어볼 수 있을까? 근데 얘는 12로 나누면 얘 얼마 남아? 10 남는 거지. 그럼 x랑 y가 각각 얼마가 된 거야? 5, 5가 된 거예요? 각각 몇 시간씩? 5시간씩 운동했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나요? 이번 달에 유산소 시간 물어봤어? 얘 계산하라는 얘기야? 5시간에다가 더해요. 5시간 중에 18%만큼 약분해 볼게요. 1, 20 약분하면 얘가 10분의 9. 얘는 10분의 9시간이잖아. 얘는 몇 분이지? 64분. 그치. 60 곱하면 돼. 그래서 얼마가 됐어? 5시간 54분. 답이 4번이 됐나요? 보겠습니다. 어느 상점에서 두 제품을 합쳐서 4,200원에 들여왔대요. 자, 각각의 원가를 모르니까 내가 얘를 x1, y1으로 일단 써볼 거고, 이 제품들의 각각 30%랑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우리 전체는 몇 %라고 볼 수 있어? 100% 중에서 30% 이익을 붙였다는 건 정가는 전체 100분의 130 x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B는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20 y1이라고 정가를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팔았더니 지금 물건이 팔리지 않아 정가 대비해서 10%를 할인했대. 그럼 정가 기준에서 몇 % 가격에 팔았다는 얘기일까? 10% 할인해줬으니까 90%가 되는 거야. 정가 기준해서, 그러니까 정가가 100분의 130x인데 거기에 10%를 할인한 100분의 90에다가 팔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품 B도 100분의 120y 기준에서 90% 가격에 팔았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식 한번 세워볼게요. 합쳐서 4,200원에 들여왔대. 그러니까 x랑 y를 더해서 4,200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네를 팔아서 570원의 이익을 냈대. 근데 우리 이익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내가 최종으로 판매한 금액에다가 원가를 빼야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그럼 내가 어쨌든 할인해서 팔았잖아. 그럼 얘를 계산해 볼 건데 이거 10 정리해서 좀 적어볼게. 얘는 위아래 이렇게 10 다 약분해 줄 수 있고 100분의 13에 100분의 9 곱하면 얼마 될까? 10분의 13에 10분의 9? 100분의 117 되는 거예요? 100분의 117x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00분의 108y 얘가 전체 판매 가격이지. 여기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야 돼. 원가는 얼마인데요? x랑 y를 뺀 거? 얘가 내가 가져간 순수한 이득 570원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아래에 있는 식의 좌변을 먼저 계산해보면 100분의 117x에서 x를 빼주니까 얼마나 쓸 수 있어? 100분의 17x 더하기 100분의 8y가 570이 된 거죠. 이렇게. 분모에 100이 있으니까 양변에 얼마 곱해요? 100을 곱해줄까요? 17x 더하기 8y는 570의
얘가 8x 더하기 8y는 8을 곱하면 32에 1 올라가니까 33,600원. 90을 빼주면 되겠지. 아래에서 위로 빼볼게. 17x에서 8x 빼기 얼마 됐어? 9x는 57,000원에서 33,600원 빼면 얼마 됐을까? 23,400원? 그럼 y는 x는 얼마가 됐어요? 9로 나눠봐. 23 안에 9가 2번 들어가. 18 빼면 54지? 54 안에 9가 6번 들어가죠. 2,600원인 거지. 그러면 y는 얼마 되겠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4,200원이니까 1,600원이 될까요? 그래서 두 상품의 원가의 차이는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893번 볼게요.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는데 얘네가 각각 작동한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물건 만들 수 있는 개수도 달라지겠죠. 얘네가 각각의 기계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내가 X개, Y개 두 구씩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면 A랑 B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을 먼저 시켰대. 그러니까 얘네 각각 30분씩이니까 X랑 Y 더해서 30분 동안 먼저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A 기계만 다시 45분을 작동을 시켰대요. 그랬을 때 전체 780개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엔 A랑 B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을 시킨 다음에 50분 동안 동시에 작동을 시키고 B 기계만 10분 동안 작동을 시키면 이게 전체 76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얘 계산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식부터 한번 계산해봐. 30x에 45x 넣으면 75x 더하기 30y가 780. 그 다음에 얘는요 50x에 50y에 10y 넣으면 60y지. 얘가 760. xy 구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A 기계만을 사용해서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지. A 기계는 1분 동안 X개를 만들잖아 지금. 근데 얘가 몇 분 동안 전체 760개 만드는지 물어본 거지 이거? 그러면 내가 몇 분 걸리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760에서 x로 나눠주면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x를 구하고 대입시켜서 몇 분인지 구해야 돼?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올까? 혹시 x, y 나왔어? 계산해보세요. 계산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보고 894번 보세요. 자, 예주의 집과 버스 정류장은 1.3km 떨어져 있대요. 예주가 오후 5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출발을 하고 버스 정류장이랑 집이 있는데 얘네 사이의 거리가 지금 1.3km란 얘기죠. 예주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고 있고 예주가 출발하고 나서 5분 뒤, 그러니까 5시 5분에 오빠가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예주를 마중 나갔대요. 이렇게. 자, 이때 예주랑 오빠의 속력 나와 있죠? 일단 표를 한번 먼저 펴볼게. 예주는 분속 80m로 오빠는 분속 100m로 걷는다고 할 때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각은? 하고 물어봤죠. 예주가 움직인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생각해보고 오빠가 움직인 시간을 Y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각각 움직인 거리가 얼마 되겠어? 예주는 80Xm, 오빠는 80Ym가 되겠죠.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예주랑 오빠가 움직인 거리를 합치면 이게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얼마라고 적어야 돼? 1.3km를? 1300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확인할 거예요. 오빠가 예주보다 5분 늦게 출발했잖아. 그럼 예주가 움직인 시간은 오빠가 움직인 시간보다 5분을 더 움직인 거야? 덜 움직인 거야? 예주 기준에서 보면 오빠보다 더 움직인 거지? 5분 일찍 출발한 거죠. 오빠가 5분 늦게 출발하는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자, 위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볼까? 얘네 전부 다 일단 10으로 나눠주고 2로도 나눠줄 수 있을까요? 4x 더하기 5y는 65. 그다음 이게 대입법 말고 가감법 써볼게. 4 곱하고 넘겨봐. 4x 마이너스 4y는 20. 위아래 식을 빼면요. 9y가 45랑 같아는데 y가 얼마? 5지. 오빠는 5분 걸었어. 예주는 10분 걸었지. 예주가 몇 시에 출발했어? 5시에 출발했어? 예주랑 오빠가 만나는 시간은 몇 분? 5시 10분. 3번 되는 거예요. 895 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Y미터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대요. 지금 가로 세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X미터, Y미터라고 일단 한번 써볼게. 그럼 식 하나 쓸 수 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길다고 일단 쓸 수 있고요. 건우와 채린이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출발 지점에서 여기 선생님 색칠한 부분이 출발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건우가 분속 30m로 걸어가는지 그러니까 분속 30m로 먼저 걸어가 건우가 그리고 6분 뒤에 건우가 출발한 같은 지점에서 채린이가 분속 40m로 걷는 거야. 걸어가서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다시 만났대. 그러니까 채린이가 늦게 출발하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만났다고 한 거죠. 속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운동장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건우랑 채린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될까? 운동장에 둘레가 되는 거야. 얘네가 막 한 바퀴 돌아서 만났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에 9배 해주면 되겠지?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을까요? 건우는 30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y분 채린이는 40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y분이 됐겠지 이렇게? 그럼 시간은 건우가 출발한 지 6분 지나고 채린이가 움직였잖아. 그럼 건우가 움직인 시간 30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y분은 채린이가 움직인 시간보다 6분을 더 걸은 거야? 아니면 덜 걸은 거야? 더 걸은 거지. 더 먼저 출발했으니까 6분 동안 더 걸었다고 볼 수 있겠지. 계산해 볼 건데 얘는 일단 약분할 수 있지? 1과 15, 1과 20. 일단 분수니까 얘네 얼마 곱해야 될까? 분모 없애야 되잖아. 15랑 20의 최소 분배수 60 곱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식 먼저 정리해보면 60 곱하면 4를 분배해야 돼. 4x 더하기 4y는 얘 60 곱하면 3을 분배해요. 3x 더하기 3y 플러스 여기도 60 곱해야
두 식을 더해봐. 2x가 400 됐어요. x가 200이면 y는 160. 가로가 200m, 세로가 160m가 되겠지. 가로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200m라고 쓸 수 있을까요? 200m. 그 다음에 896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 트랙의 둘레를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뒤에 같은 지점에서 찬우가 출발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 만난대요. 이거 트랙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얘네가 지금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 만난대. 그럼 누가 더 빨리 본 거야? 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지금? 두 사람의 속력은 일정하고 민규의 속력이 찬우보다 더 빠르다고 했지. 지금 민규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찬우가 출발을 하잖아. 그럼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민규가 속력이 빨라서 이미 한 바퀴를 돌아간 상태에서 찬우가 다시 따라잡혔다고 볼 수 있나? 그럼 민규가 움직인 거리랑 찬우가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 차이 나요? 트랙 한 바퀴랑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합쳤을 때 트랙 한 바퀴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표를 같이 한번 채워볼 거예요. 민규랑 찬우의 지금 속력을 모르니까 얘네를 각각 분속 xm와 분속 ym로 쓸 거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민규가 40분 후라고 했어. 민규 기준으로 40분이야? 그러면 찬우 기준으로 몇 분일까? 5분 후에 출발한다고 했잖아. 35분인가? 찬우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 35분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만난대요. 그럼 찬우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 똑같이 5분 후에 출발하니까 5분 후에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랑 반대 방향으로 돌 때의 시간을 같은 표에 그려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민규가 40분, 찬우는 35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민규는 12분 걸리고 찬우는 5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7분 걸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때 움직인 거리, 민규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 40x m, 반대 방향으로 돌 때 12x m, 찬우 같은 방향으로 돌 때 35y m, 반대 방향으로 돌 때 7y m가 되겠고요. 아까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움직임 거리를 빼기로 했죠? 지금 민규가 더 빨라요. 민규가 움직인 거리 40x에서 찬우가 움직인 거리 35y를 뺐을 때 이게 한 바퀴 얼마? 2km 차이 나는 거지. 단위가 미터네? 그럼 얘 2000m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더한 게 한 바퀴 2000이랑 같아져야겠죠. 계산해서 x, y를 구해야 되나 일단? 위에 있는 식 얼마 나올 수 있지? 5.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7y 플러스 7y 같아지니까 여기서 가감법 쓸 수 있네요. 더하면 20x가 2400, x가 120, 민규의 속력이 분속 120m죠. 그럼 찬우의 속력은 대입시켜서 확인해. 위에 넣어볼까? 얘 8 곱하기 120 하면 얼마야? 960인가요? 960은 얼마 빼야 돼? 560 빼야 되지? 7에다 얼마 곱해? 80 곱해. 문제에서 속력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물어봤죠. 우리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야. 찬우는 분속 80m고요. 운동장 몇 바퀴 돌겠대? 2바퀴 돌아? 한 바퀴에 2000m니까 2바퀴니까 몇 미터? 4000m 걸리겠죠. 몇 분 걸려요? 50분 걸리는 거야? 50분. 그 다음에 897 보겠습니다. 10km 떨어진 어느 강의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대요. 자, 지금 이 강에는 물이 내려오는 위쪽을 상류라고 하나? 그 다음에 물이 내려오는 아래쪽 하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 강의 길이가 1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얘네를 왕복하는 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올라갔다가 반대로 내려오는 것까지 한다는 얘기지.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의 2분의 5배이고 왕복하는 데 총 1시간 45분이 걸렸대요.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강물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구하려고 하는 게 문자로 문자로 써야 되는 게 정해져 있거든? 어떤 걸 문자로 쓸 거냐면 같이 하나 적어주세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얘를 시속 Xkm.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시속 Ykm로 넣을 거예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배 자체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럼 배가 낼 수 있는 속도만큼 다 낼 수 있을까? 안 되지.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얘가 원래 낼 수 있는 속도보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원래 배가 낼 수 있는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만큼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강물을 타고 내려올 땐 어떻게 될까? 좀 더 빨라지는 거야? 얼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기존의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을 더한 만큼 빨라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표를 한번 채워보면 10km 떨어진 강이라고 했어요. 이 강이 10km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 그럼 이때 시간 구해볼게. 시간은 얼마 됐어? 속력분의 거리니까 x-y분의 10시간. 얘는 x 플러스 y분의 10시간이 된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볼게.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간 x-y분의 10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x 더하기 y분의 10의 2분의 5배래. 2분의 5를 곱하기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시간을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1시간 45분이 돼야겠지? 1시간 45분이면 시간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1과 60분의 45? 1과 4분의 3이니까 4분의 7시간이죠. 자, 우리 근데 이렇게 분수로 써져 있는 거 풀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치환해서 한번 풀어볼 거야. 얘가 지금 분수잖아. x-y분의 1을 a, x 더하기 y분의 1을 b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20이 뭐가 될까? 10a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럼 10a는 10b에다가 2분의 5를 곱했다고 볼 수 있나?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은
10A랑 10B를 더한 게 4분의 7이랑 같다고 쓰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식 한번 정리해봐. 이게 약분하면 얼마 됐어? 10A가 25B 됐어요? 그럼 얘랑 얘 가감법, 대입법 써볼게. 10A가 25B랑 똑같지? 이거 대신 넣어줄 수 있지? 그럼 25B에 10B를 더한 게 얼마? 4분의 7이야? 35B가 4분의 7이니까 B는 4분의 7에 3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됐어요? 약분해서? 20분의 1이래요. B가 20분의 1이야? A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대입시켜? A는 10분의 25B죠? B 자리에 20분의 1 넣어요? 약분해 볼게요. 5로 약분하면 4. 얘는 5. 약분 또 되네 이렇게. 얼마 됐어? 8분의 1 됐네요. 비교해봐. A가 8분의 1이야? 그럼 X 빼기 Y가 얼마 됐다는 얘기야? 얼마 됐다는 얘기죠? A가 8분의 1이네? 얘가? X 빼기 Y가 8? 그럼 X 더하기 Y는 20. 두 식을 더하면 얼마 됐어? 2X가 28 됐어요? X가 14, Y는 6이 된 거죠. 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A랑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여기서 얘를 뺄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각각 들어가 있는 숫자가 B, B, A, 여기 A 들어가는 거지. 얘를 우리가 풀어서 식을 적어볼 수 있을까? 봐봐.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숫자는 뭘까요? 2000 플러스 10B 더하기 4가 되는 건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은 1000 플러스 100B 더하기 10A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100A 플러스 47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뺐을 때 얘랑 같아진다는 걸까? 그럼 같이 식 한번 적어볼게요. 빼서 바로 적어볼게. 2000에서 1000을 빼면 1000이죠. 10B에서 100B를 빼면 마이너스 90B가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 10A를 빼면 마이너스 10A, 4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 얘가 얼마랑 같아진 거야? 100A 더하기 47이랑 같아지겠죠? 맞나요? 그리고 식 정리해 볼까요? 얘 먼저 계산해보면 997 마이너스 90B 마이너스 10A는 100A 더하기 47. 지금 좌변에 있는 문자를 오른쪽 숫자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47을 먼저 빼면 얘가 950이겠죠? 얘 넘어가면 플러스 110A 더하기 90B가 되네요. 10으로 나눠줄 수 있겠지? 11A 더하기 9B가 얼마? 9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A랑 B는 뭐야? 한 자리 자연수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될까? A랑 B 둘 다 자연수 내야 돼? A에 1 들어가면 얘가 얼마 되는 거예요? 11배니까 A에 1 들어가면 9B가 얼마가 돼야 돼? 84.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에 2 넣어볼까? 22니까 여기서 11을
더 빼주니까 73? 얘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에 3 넣어볼까요? 그럼 9B는 얼마가 됐어? 62? 얘도 안 돼? 그 다음에 A에 4 넣으면 9B는 51? 얘도 안 되겠지? 그 다음에 A에 5 넣으면 9B가 11 줄어드니까 40? 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A에 6 넣으면 9B가 29? 얘도 안 돼? 그 다음에 A에 7 들어가면 9B가 11 빼니까 18. 이게 가능한가요? B가 얼마가 되겠어? 2? B에 1 들어간다고 해서 A 자리에 한 자리 자연수 들어갈 수가 없겠죠. A가 7, B가 2입니다. 곱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14. 그 다음 899번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3칸 이동하기로 했대. 주사위를 20번 던지고 나타내는 숫자가 5였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물어봤어요. 얘를 X번 나왔다고 하고 홀수번을 Y번 나왔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주사위 총 몇 번 던졌다고 했어? 20번 X랑 Y 더해서 2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점수 계산해볼까? 짝수 나왔을 때는 오른쪽으로 2칸, 홀수 나왔을 때는 왼쪽으로 3칸.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칸 이동한 게 됐대? 오른쪽으로 5칸 이동한 게 된 거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식의 2배 2x 더하기 2y는 40, 2x 빼기 4y는 5. 두 식을 빼야겠죠? 2y에서 마이너스 3y 빼면 얼마야? 5y가 35예요? y가 5가 됐고 x는 얼마 됐어? 15가 됐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 잘못 계산했구나. y가 얼마야? 7이에요? 그럼 x는 13.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몇 번? 13번. 그 다음에 900번 보세요.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은 49살이래요.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도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 차이 물어봤지. 얘는 현재를 기준으로 구해도 되고 과거를 기준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현재 나이를 내가 각각 X와 Y로 두고 한번 풀어볼게. 자, 동생의 나이가 누나 나이의 절반이었을 때, 자, 그러면 누나 나이의 절반이니까 얼마나 쓸 수 있을까? 2분의 1y 였을 때 누나의 나이는 현재 동생의 나이랑 같았대. 자, 그러면 동생이 현재 누나의 나이의 절반이었을 때니까 지금 동생은 나이가 얼만큼 줄어든 거야?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10살이고 과거에 5살이었으면 5살 줄어든 거지.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y 해준 거예요? 그만큼 줄어든 거야? 그럼 얘도 y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살이었는데 뭐 3살이 됐어. 7살 줄어든 거지. 7을 빼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줄어든 만큼을 빼서 적어주면 되겠지? 누나의 과거의 나이. 자, 그랬을 때 누나의 나이는 현재 동생의 나이랑 같았대. 식을 세워볼게. 현재 누나랑 동생은 나이를 더해서 49살이고요. 그 다음에 누나의 나이는 과거의 누나 y-x 더하기 2분의 1y가 되겠지? 과거 누나의 나이는 현재 동생의 나이인 x랑 같아졌대요. 이거 쉽죠?
정리해 볼게요. 좌변 정리해 보면 2분의 3y가 2x랑 같아졌어. 2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3y랑 같은 거예요. 얘를 위에 있는 식에 갖다가 대입시켜 볼게요. x 대신에 4분의 3y에 y 더한 게 49야. 그럼 얘는 4분의 7y가 49겠죠? 그럼 y는 49에 7분의 4를 곱해? 그럼 약분해서 얼마 됐어? 7, 4, 28 된 거야? 누나가 현재 몇 살? 28살. 동생은 49에서 빼주면 21살이 되는 거죠. 누나와 동생의 나이는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7살. 그 다음에 901번 볼게요. 자, 물속에서 금은 19분의 1만큼, 구리는 8분의 1만큼 무게가 덜 나간대요. 자,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합금의 실제 무게가 1750이고 물속에서의 무게가 1600g일 때 이 합금에는 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물어봤어요. 금과 구리의 양을 각각 xg, yg으로 두고씩 세어볼게요. 얘네의 실제 무게가 금이랑 구리를 더한 게 전체 1750g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물속에서 무게가 1600이라는 건 실제로 얼만큼 줄어든 거야? 물속에서 150g만큼 줄어든 거야? 근데 금은 19분의 1만큼 덜 나간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덜 나가는 거지? 19분의 1x만큼 덜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구리는 8분의 1y만큼 덜 나가? 그 덜 나간 무게가 얼마인 거야? 150g만큼 무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해줘야 되나? 얘는 양쪽에 얼마 곱하면 돼? 19 곱하기 8 곱하면 되나?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곱하면 일단 8x 더하기 아마 19y가 되겠죠? 여기 150에 19랑 8까지 사실 곱하기 해줘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가간법 쓰려면 위에 있는 식이 얼마 곱할까? 8. 그 얘가 8x 더하기 8y는 1750에 얼마 곱해? 8 곱하기 해줘야겠지. 위아래 식을 빼요. 그럼 얘가 11y는 자, 요거 뺄 건데 혹시 인수분해 기억나? 인수분해? 여기서 얘 뺄 건데 얘 똑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8 가지고 있어요. 그럼 8로 묶어서 150 곱하기 19에서 1750 뺀다고 생각해줘도 돼? 곱하기해서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곱하기 해줘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15랑 19를 곱하면 5, 9, 45 4 올라가니까 135 285가 됩니다. 2850에서 1750을 뺀 값이 됩니다. 11y는 8 곱하기 2850에서 1750 빼면 얼마 됐어? 1100이 됐나? 양쪽에 11 나눠줄 수 있지? y 얼마 됐어요 그러면? 800이 됐네. y가 800, 구리가 800g이면 금은 빼주니까 950g이 되겠죠. 이 합금에는 금이 몇 그램 들어있어? 전체 950g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요. 수현이랑 승민이는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B 지점을 지나서 C 지점까지 가려고 한대요.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부터 볼게.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서 C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를 거쳐가잖아.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Xkm, B에서 C까지의 거리를Ykm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X랑 Y를 더해서 써주면 될까? 자, 같이 한번 볼게. 수연이가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걷는다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연이는 지금 속도를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걸을 동안 승민이는 A에서 B까지 시속 5km, B에서 C에서 시속 3km로 걸으면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한대. 자, 일단 같이 한번 채워볼게. 수연이가 먼저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걸어. 근데 승민이는 속도가 바뀌죠. 시속 5km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간대. 그럼 이때의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수연이는 4분의 x 더하기 y 시간이 되고요. 승민이는 5분의 x와 3분의 y 시간을 더한 게 되겠죠. 그렇게 걸었더니 수연이보다 8분 늦게 도착했대.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계산해볼게. 수연이가 움직인 시간 4분의 x 더하기 y는 승민이가 움직인 시간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보다 8분을 일단 시간으로 바꿔볼까? 8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60분 중에 8분이니까 15분의 2.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승민이가 수연이보다 8분 늦게 도착한대. 그럼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승민이가 더 오래 걸린 거지. 그럼 승민이 시간에서 5분의 12를 뺐을 때 수연이 시간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승민이가 시간이 더 걸린 거니까. 그리고 승민이는 두 경우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 이번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시속 3km로 걷고 다시 B에서 C까지 시속 5km로 걷는다면 이때 움직인 시간은 3분의 X에 5분의 Y를 더한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속도를 바꿨더니 수연이랑 동시에 도착했대. 그럼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이 서로 어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4분의 x 더하기 y가 3분의 x랑 5분의 y를 더한 거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식을 두 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위에 있는 식이 얼마 곱해야 될까? 60 곱해야 돼? 그럼 얘는 15를 분배해 주겠지? 15x 더하기 15y는 60 곱하면 12x 플러스 20y 마이너스 8.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에는 얼마 곱해요? 얘도 60 곱해야 돼? 그럼 15x 더하기 15y는 60 곱하면 20x 더하기 12y. 위에 있는 식 넘겨서 계산해 볼까요? 12x 넘어가면 3x, 20y 넘어가면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8 됐고요. 그다음 아래에 있는 식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y가 0이 된 거죠. 위에 있는 식에 3 여기다 5 곱해볼게요. 3
15x 플러스 15y는 0. 두 식을 더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16x가 마이너스 24. x는 16분의 24. 8로 나누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y는 둘 중에 식에 하나 대입시키면 되나? 여기에 넣어볼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y죠? 4y는 5x랑 같아. y는 3분의 5에 x 곱한 거랑 같아. x가 2분의 3이래.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죠. 됐죠? 2분의 5.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2분의 3km, B에서 C까지가 2분의 5km. 전체 움직임 거리는 몇 km? 4km. 그 다음에 903번 볼게요. 5%의 소금물 500g이 있는데 이 소금물의 일부를 덜어낸 후에 자 5%였는데 얘가 500g 중에서 소금물을 덜어냈어. 덜어낸 양을 xg이라고 해볼게요. 소금물을 덜어냈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고 12%의 소금물을 추가로 더 넣었대. 여기 있는 소금물의 양을 yg이라고 써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8%짜리 소금물 700g이 됐대. 이때 덜어낸 소금물의 양 x 구하라고 한 거지. 식 정리해 볼게요. 일단 소금물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500-x에 y를 더한 게 700이 됐고요.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겠지. 500-xg 중에 5%가 소금. 그 다음 yg 중에 12%가 소금. 얘가 전체 700g 중에 8%가 소금이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해서 x, y 한번 구해보고 식만 일단 적어두고 904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표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 1과 제품 2, 그러니까 두 개를 각각 1kg씩 만들 때 필요한 원료의 양과 1kg당 이익을 나타낸 거예요. A 원료 40g과 B 원료 23g을 전부 다 사용해서 얘가 40g, 얘는 23g을 전부 다 이용해서 제품 원투를 다 만들었을 때의 총 이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익은 나중에 생각할 거고 지금 제품 1과 2를 각각 몇 킬로 생산했는지를 구해볼 거거든. 내가 제품 첫 번째를 x 킬로그램 생산하고 두 번째 상품을 y 킬로 생산한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얘는 1kg당 4g, B를 1kg당 2g 쓴다는 거잖아. 그러면 원료 A는 1kg에 4g이야? 그럼 xkg에 얼마 쓴 거야? 4xg 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을 생산할 때는 A 원료를 얼마큼 사용한 거예요? 5y만큼 사용한 거예요? 합쳐서 전체 40g 사용했고요. 그 다음 원료 B는 2x 3y만큼 더해서 전체 23g 사용한 거지. 맞나요? 아래에 있는 식의 2배 해볼게. 4x 더하기 5y는 40. 4x 더하기 6y는 46. 아래에서 위로 빼볼게요. y가 6이 됐죠? y는 두 번째 제품은 6kg 생산했고요. 그 다음 x에 들어갈 값은 대입시켜볼까? y에다가 6 넣어봐. 그게 얼마 됐어? 18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5 돼야 되네? x는 얼마? 2분의 5.
2분의 5kg 생산한 거고 Y는 6kg 생산한 거죠.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래? 이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1kg당 첫 번째 제품을 판매하면 1kg당 4만 원의 이익이야? 나는 2분의 5kg 생산했으니까 이익이 얼마일까? 4 곱하기 2분의 5, 10만큼, 10만 원이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비를 판매하면 7 곱하기 6해서 42만 원이 이익이 되지. 10 더하기 42 해주니까 전체 몇만 원? 52만 원.